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네,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또 박사님 우리 GBC 아침마당 엄마 특집 네. 때 뵙고 네.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고 네. 무엇보다 이 가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네. 너무 많은 걸 배울 것을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저희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지내던 가족들의 힘든 일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누면서 또한 돈득한 가정으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나눠주실 텐데요. 네, 정말 꼭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저한테는 아주 새롭고 실감나는 그런 토픽이기도 하네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담 받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AM1190 미주복음방송으로 카카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오랜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을 지키는 방법 관련돼서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팬데믹 올 때만 해도 마치 우리 가정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자기 가정을 가지고 이제 손주들 다 낳고 살고 있는데 사남매 중에 세 자녀가 다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저도 걸리고. 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네 내 얘기네 이제 이렇게.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걸린 아이가 셋째 아이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 3호로 있는 그 가정에서 목사님부터 벌써 이제 뉴욕이 굉장히 초기에 심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뭐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기도는 해주지만 그래서 이제 위로의 카드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집어넣으면서 너희를 기억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라지만 직접 음식 사러 가기도 힘들고 그럴 때지만 주문을 해서라도 온 가족이 맛있는 거 먹고 또 두 자녀는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부모들이 그런 병을 앓는 동안에 어떻게 부모를 도울 수 있는지 좋은 계기가 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위로의 카드를 보냈어요.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걸릴 줄 몰랐는데 네. 이제 제가 우리 막내 아들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막내 아들이 걔네들이 이제 다 낫다고 이제 걸렸지만 그저 나름대로 2, 3주 힘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온 교인이 기도하고 잘 났다. 이제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편안하다. 뭐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걸린 아이가 큰딸 시카고에 있어요. 걔도 사역자예요. 네. 근데 걔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 집에는 이제 대학생 둘이 손주거든요. 아들 둘 기르는 집인데 손주들도 걸렸는데 손주가 먼저 걸린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기숙사 들어갔다가. 네네. 그런데 걔는 그렇게 심텀이 심하지 않았어요. 거의 심텀이 없듯이 자기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네. 그렇지만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격리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네. 했죠. 그러더니 이제 엄마 아빠까지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막내 아들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70이 넘었으니까 네. 저를 격리를 시켰어요. 제가 제일 위험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애들은 거기는 이제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니까 애들은 괜찮고 이제 아빠만 격리를 방에 격리시키고 저는 이제 나와서 따로 나와서 격리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 3주 동안 고생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며느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도 얘는 위생사니까 직업 자체가 네. 걔는 뭐 직장도 못 나가고 막 그렇게 증사하는 본인은 심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대로 이제 어렵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걸린 거예요. 격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집에 어른들은 다 걸렸다 났으니까 네. 이제
항체가 생겼다고 믿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앓고 한 2주, 3주 동안 제가 증세가 뭐 열도 좀 있고 몸살 기운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앓고 났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격리돼서 식사도 따로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가족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게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 그냥 적당히 각자 먹고 말어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정말 가족과 더불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특권이구나.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구나. 이런 걸 절감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를 집에서 이제 제 방에서 격리를 하면서 따로 하루 세끼를 밥상을 갖다 놓고 가져가고 막 이렇게 돌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내는 항상 집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걔도 벌써 나이가 40이 됐지만 항상 막내잖아요. 그래서 네네. 항상 의해주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중심적인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걔한테 나는 평생 너한테 받을 효도를 다 받았다. 하루 세끼 메뉴를 다 정해서 네. 저한테 또 그 먹고 싶은 메뉴를 적어달라고 그 메모를 해달. 이렇게 카톡으로 막 우리는 연락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도. 그래서 네.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잡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그리고 지금 장 보러 갔는데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꼭 그렇게 연락을 주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메뉴는 이거예요. 괜찮으세요? 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그냥 자상하게 아주 세심하게 정성껏 자기가 요리를 해서 상을 그 색깔 맞춰서 상을 봐서 그 메모지에다가 그냥 맛있게 잡수시는 게 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와우. 제가 그냥 감동이었죠. 네. 그리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정말 이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럴 겨를이 별로 없죠. 서로 바쁘고 뭐 그냥 네. 의례껏 가족이니까 만나면 그저 웃고 뭐 이렇게 지내고 어떤 때는 의견 충돌이 생기면 찡그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를 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하게 네. 표현하고 희생을 치르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네.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분이고 저 엄마는 나한테 얼마나 그동안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그 기간을 보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저희 학교 수업이 그동안은 한 번도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학교 인가를 낼 때부터 네네. 이 온라인 수업을 인가를 얻으라 그러는데 제가 상담자 훈련하는 학교인데 이렇게 인퍼슨으로 사람 내면에서 수업을 해야 서로 에너지도 전달이 되고 표정도 보게 되고 이게 말로만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 가르친단 말이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 강제로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났어도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그러니까 막 그 줌에 처음에 우리 교실에 저희 학교에 있는 한 교실에 그 50명이 최고 수용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지 못했는데 보통 평균 20명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들어온다니까 막 각국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줌으로 신청한 건 100명이었거든요. 네. 설마 뭐 100명 이상 들어오겠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칠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와서 네. 저희가 97명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끊어서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희가 학교 처음 시작한 게 2000년도인데 2002년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줌을 통해서 하는데 뭐 그룹핑도 가능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 또 디스커션 시간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액티비티 같은 것도 못할 게 없는 테크닉이 그렇게 발달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이제 이게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눈길을 둘 때 정말 골고루 주긴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화면에 쫙 전 학생들의 얼굴이 뜨니까 정말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단둘이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네네. 눈을 부딪히고 누구를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전하고 또 수업에 대한 질문을 듣고 뭐 이렇게 그리고 소그룹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팀에 뭐 7, 8명씩 소그룹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디스커션을 하고 그 내용을 서로 또 나누고 네. 그러니까 막 이 그룹 다이내믹도 있고 굉장히 그 활성화된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로 만족하게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한계를 지었구나.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마음을 탁 열게 됐죠. 네. 그걸 계기로 지금 그 온라인 수업을 공식적으로 팬데믹 기간이 끝나도 네. 계속 그렇게 공부해도 된다는 퍼밋을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와. 그래서 저한테는 이 팬데믹 기간이 아주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네. 또 새로운 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병을 앓고 나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항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생길 수 있는 네. 온 가족이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는 온 가족이 패밀리 캠프를 했죠. 다 모여서. 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를 좀 눈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지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네. 와,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참 이 팬데믹 기간이 네.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요. 또 새로운 기회, 그렇죠. 계기, 또 네. 배움, 네. 그리고 그걸 또 가정에 이렇게 같이 눈물로 고백할 수 글쎄 말이에요.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인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기회가 된 네. 거죠. 근데 또 반면 사실 가슴 아픈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깨어진 가정도 있고 많죠. 네. 또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나 이런 어른들도 네. 스트레스 조절이 안 돼서 그렇죠. 정신적인 어떠한 mental 트라우마 illness, 가 네.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어떻게 이제 먼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팬데믹 일종의 이제 이렇게 대인 관계를 접촉하기가 어려운 고립된 그런 네네. 삶의 형태가 돼서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격 중에 인트로버트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대로 그거를 잘 견뎌요.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향적인 엑스트로버트라고 그러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이렇게 살맛이 안 날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삶의 힘을 못 느낄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 성향이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같은 부부라도 아내는 잘 견디는데 남편은 못 견뎌하는 가정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같은 형제끼리라도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줌을 통해서만 수업을 받아도 그냥 잘 그런 데 견디고 친구들하고 전화만 해도 괜찮고 근데 어떤 아이는 막 못 견뎌해요. 못 네. 만나면. 그런 애들을 아니 너는 왜 남들도 다 겪는 건데 왜 너만 그러냐라 그러지 말고 네. 너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던 아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내가 뭐 이렇게 적응력이 약해서 그렇고 내가 남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성격이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그거를 이게 억셉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면이 아니라도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친구들끼리 그런 애들은 또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친구랑 만날 수도 있지만 줌을 통해서 몇 명 소그룹으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룹끼리 무슨 주제를 책을 한가 읽으면서 같이 이제 소그룹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선을 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주선을 해서 뭐 두세 명이라도 그룹이 돼서 1시간씩이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또 새로운 거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좋거든요. 요번 기회에 청소년 같으면은 아니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제1 랭귀지 뭐 스페니쉬 같은 거를 배우기 시작한다든가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한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에 목표를 세우고 해 나가면 이런 기간을 굉장히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한글로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라는 기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danger and opportunity예요. 네. 근데 이거를 danger라고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질 돌을 디딤돌로 들었으면 더 멀리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이 이 그 대면이 아니라도 줌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정말 이런 지혜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가족끼리 모임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커넥션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누군가와 나는 연결돼 있어. 나는 어디 소속돼 있어. 이렇게 이제 교회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재미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하고 좋다. 이제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네. 막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서로 다른 것뿐이지 네. 누가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거는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기회인데 그 기회를 좀 더 보람 있게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서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네. 그거를 같이 의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어떻게 하면 둘이 더 옛날에는 대화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화할 수 있고 저희 아들만 해도 항상 우리 여성들이 그 가정에서 식사 준비도 하고 가정 일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빨리 직장을 나가게 됐고 우리 아들은 더 오래 네. 직장에 못 나고 집에서 네네네. 이제 그 집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 요리를 배우더라고요. 오, 네. 그래갖고 제가 뭐라냐면 아빠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더 신나게 애들도 이제 막 아빠가 아빠표 뭐 김치볶음밥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좋아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막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다 가족들이 다 즐겁게 먹고 네. 그러는 걸 보면서 네. 그러면서 또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점심시간 또 막 우리 어머니가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또 그 시간을 딱 준비해서 점심을 둘이서 이제 딱 먹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항상 올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시간에 막 달려와서 15분쯤 걸리는데 네. 또 15분 동안 먹고 15분 동안 가고 10분 동안 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추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오늘은 뭘 준비했어? 비빔면을 준비해놨어. 뭐 스파게티 해놨어. 막 이렇게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야. 그럼 따뜻하게 먹게 해주고. 네.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섹스피어를 생각했어요. 섹스피어가 1500년대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반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섹스피어는 청년이었어요. 직업이 뭐였냐면 배우였어요. 연극 배우인데 조연 배우 정도 됐었죠. 근데 그나마도 그때도 이렇게 전염병으로 위기가 걸리니까 런던 거리에 극장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없어진 거죠. 그나마 조연이라도. 그때 섹스피어가 뭐랬냐면 희곡을 쓴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4대 비극이 그때 나왔고 네. 그때 나온 그것 때문에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진 나라가 됐고 네. 섹스피어 그러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는 그런 그 놀라운 공적을 이룬 계기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멤버들, 자녀들, 파트너 이해하는 것 하고 그 이해에서뿐만 아니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찾는 것.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방향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목표를 세우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것을 공부해보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력. 그렇죠. 네, 헉, 제가 잘 정리했나요? 아, 정리 잘하셨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네요. 아, 제가 귀를 쫑긋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이런 돈독한 가정으로 회복. 사실 이미 상처를 서로한테 너무 이미 줬다. 네, 네. 준 상황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상담자를 만나면 그걸 금방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버터플라이 태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신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치유 방법이에요. 아주 즉각적인 치유 방법. 네네. 그래서 버터플라이로 자기의 그 가슴에 이렇게 손을 엇걸려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손끝으로 탕탕 두들기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거기 여러 과정이 있지만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우울하지만 곧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지금 내 부정적인 상태. 네. 나는 지금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밉지만 나는 남편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서 집안이 어둡지만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 뭐 나는 뭐 지금 성적이 나빠져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곧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거를 두 단어를 두 가지의 문장을 한 번은 내 지금 형태의 부정적인 상태, 두 번째는 내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미래의 상태. 그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눈을 조용히 감고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자기 귀에 들리게 네.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3분 터치라 그러거든요. 아, 네. 3분 만에 이 기운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키가 뭐냐면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 상처받은 상태, 뭐 부부 사이라도 서로 살기 싫은 상태, 뭐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를 자기 힘으로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네. 외부에서 에너지가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에너지는 다 고갈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절망이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 그걸 리마인드 시키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얻어요. 아, 혹시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아, 네. 그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네.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쳤다. 살기도 싫은 정도로 지쳐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는 생명의 기운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네.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입 밖에 내서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려서 네. 자기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나비처럼 그렇죠. 이렇게 버터플라이 네. 태핑. 네. 태핑이에요. 네, 태핑을 하니까 무언가 더 시각적으로도 느낌적으로도 그리고 네, 과학적으로도.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이 태핑이라는 게 이게 양면 태핑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전문 용어로는 EMDR이라고 해서 눈동자를 돌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요. 트라우마 옛날에 왜 뭐 가슴 아팠던 거, 상처받은 거, 뭐 어릴 때 성폭행 당했던 거, 뭐 이런 사기 맞아서 뭐 힘들어 이런 것들이 남아갖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에 그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영화 한 편처럼 싹 지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전문 상담자한테 찾아가면 저도 물론 그걸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눈동자로 자기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치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로 막 내가 거기 매달려 있지 않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하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효과를 맛보시면 되네 하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네. 박사님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네요. 네. 박사님 오늘 정리의 말씀, 또 네. 독려의 말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럼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한 번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소망을 갖게 되면 힘이 나요. 그거는 이 몸의 에너지를 측정해 본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이러면 이 몸 전체 에너지가 탁 가라앉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딱 밑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전환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얼른 감사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꾸고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키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온 약속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체적으로도 이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일단 안 되면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도 벌써 확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박사님. 네. 힐스 유니버시티 총장님인 양은순 박사님과 가정 상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발걸음 허락해 주신 박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버터플라이 태핑 꼭 실천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가정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